불과 20년 전만 해도 비행기는 돈 많은 사람들만 타는 교통수단이었습니다. 부유층의 전유물이었던 하늘길이 어떻게 이 가격이 가능해진 걸까요? 이 모든 게 가능해진 건 바로 LCC, 저비용 항공사 덕분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LCC 사실 처음부터 환영받은 게 아니었어요. 기존 항공사들에게 집단 소송을 당했고 정부한테 운항 허가를 못 받아서 5년이나 땅에 발이 묶였던 적도 있습니다. 도대체 LCC는 어디서, 왜, 어떻게 탄생한 걸까요? 시간을 거슬러 6, 70년대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시절 비행기는 그야말로 하늘 위의 특급 호텔이었습니다. 패남, TWA, 이스턴 항공 같은 대형 항공사들이 시장을 꽉 쥐고 있었는데 비행기를 타면 스튜어디스가 롤링카트에 샤토브리앙 스테이크를 직접 썰어줬고 보잉 747 2층에는 피아노 라운지까지 있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하늘 위의 파티였죠. 그런데 이게 왜 가능했냐고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항공사가 요금을 마음대로 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미국 정부의 민간항공위원회 CAB라는 기관이 모든 항공사의 요금과 노선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1938년부터 무려 40년간 이어진 규제였죠. 그 결과 모든 항공사가 비슷한 높은 요금을 받았고 서비스 경쟁만 했습니다. 가격 경쟁이 없으니 소비자는 늘 비싼 항공권을 사야 했어요. 비행기는 서민들이 함부로 탈 수 없는 교통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이 판도를 완전히 뒤흔들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1966년 롤링킹이라는 사업가가 친구인 변호사 허브 켈러허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텍사스 주요 도시를 싸게 연결하는 항공사 한번 만들어보자. 켈러허는 처음엔 이게 무슨 엉뚱한 소리냐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따져보니 요금이 싸고 자주 운항하면서 정시에 뜨는 항공사라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967년 3월 켈러허는 에어 사우스웨스트 설립을 신청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진짜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당시 텍사스 내 기존 항공사들이 집단으로 소송을 걸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밥그릇 빼앗지 말라는 거였죠. 그리고 이 소송이 무려 4년간 이어집니다. 켈러허는 변호사 출신이라 직접 법정에서 싸웠고 결국 1971년 텍사스 주 법원에서 최종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판결이 난 그날 바로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첫 비행을 시작합니다. 단 3대의 비행기로 텍사스의 댈라스, 휴스턴, 샌안토니오 3도시만 연결하는 아주 작은 항공사였어요. 기내식도 없었고 좌석은 선착순이었습니다. 근데 가격이 기존 항공사의 절반도 안 됐어요.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잘 나가긴 했는데 텍사스 밖으로는 못 나갔습니다. CAB 규제 때문에요. 텍사스 내 항공사로 묶여 있었죠. 그런데 1978년 지미 카터 대통령이 역사적인 법안에 서명합니다. 항공규제 완화법. 이 법 하나가 항공 역사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이 법의 핵심은 단순했어요. 정부가 항공요금과 노선을 더 이상 통제하지 않겠다는 것. 신규 항공사가 시장에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고 요금도 항공사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1985년 CAB가 완전히 해체됩니다. 40년 넘게 하늘을 지배하던 규제기관이 사라진 거예요.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패남, TWA, 이스턴 항공 같은 CAB 보호막 안에서 살던 대형 항공사들은 경쟁을 버티지 못하고 차례로 파산합니다. 반대로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전국으로 뻗어나갔고 LCC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본격적으로 꽃을 피웁니다. 항공 이용객 수는 1978년 대비 2배 이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비행기가 드디어 서민의 교통수단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미국에서 사우스웨스트가 대박을 치자 유럽에서도 꿈틀거렸습니다. 1985년 아일랜드에서 라이언에어가 조용히 문을 엽니다. 처음에는 그냥 소형 지역 항공사였어요. 그런데 1991년 마이클 올리어리라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됩니다. 올리어리는 사우스웨스트 항공을 직접 벤치마킹하러 미국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라이언에어를 완전히 뜯어 고쳤죠. 기내식 폐지, 항공기 기종 단일화, 제2공항 활용으로 공항 사용료 절감, 비용이 발생하는 모든 걸 없앴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전환점이 또 있었어요. 1997년에도 유럽에서 항공 규제가 완화됩니다. 유럽 단일 항공 시장이 열리면서 어느 나라 항공사도 다른 유럽 나라 노선을 자유롭게 열 수 있게 된 거예요. 라이언에어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1998년에만 항공기를 대량 주문하는 공격적인 확장을 감행합니다. 그리고 2000년 라이언에어가 항공업계에 또 다른 혁명을 일으킵니다. 바로 인터넷 직접 예매 시스템을 도입한 겁니다. 여행사 수수료를 완전히 없애버린 거죠. 미국과 유럽에서 LCC가 폭풍 성장하는 동안 한국은 어땠냐고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한국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딱 2개 항공사가 모든 하늘길을 나눠먹고 있었습니다. 경쟁이 없으니 항공권은 비쌌고 선택지도 없었죠. 그러다 2005년 1월 제주항공이 설립됩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06년 6월 제주 김포 노선으로 첫 취항을 시작하죠. 이후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진에어가 연달아 출범합니다. 그런데 초장기엔 정말 힘들었어요. 당시 LCC는 규제 요건 때문에 단계적으로 진입했고 자금이 없어서 일정한 운항 계획을 유지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초기 LCC 일부는 부정기 항공사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죠. 전환점은 2009년이었습니다. 항공법이 개정되면서 LCC에도 국제선 취항 기회가 열렸어요. 제주항공이 그해 처음으로 일본 노선을 시작했고 2010년에는 4개 LCC가 동시에 국제선에 진출합니다. 지금은 어떻냐고요? 절반 이상의 LCC를 이용할 정도로 완전히 주류가 됐습니다. 불과 20년 만에 대한민국 하늘의 판도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자, 그럼 궁금하죠?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싸게 팔 수 있는 걸까요? 비밀은 뺄셈 경연에 있습니다. LCC의 원가 절감 전략 핵심만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기내 서비스를 없앱니다. 기내식, 담요, 이어폰 전부 유료입니다. 기본 서비스를 없애는 대신 원하는 사람만 돈 내고 사는 구조로 바꿉니다. 이것만으로도 운영 비용이 크게 줄어요. 둘째, 항공기를 한 가지 기종만 씁니다. 제주항공은 보잉 737 중심, 에어부산은 에어버스 A320 중심으로 운영합니다. 기종이 단일화되면 조종사 훈련 비용, 정비 비용, 예비 부품 비용이 확 줄어들거든요. 셋째, 제2공항을 씁니다. 라이언에어가 런던 히스로 대신 스탠세드 공항을 쓰는 것처럼 주요 공항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항을 이용해서 공항 사용료를 아낍니다. 넷째, 비행기 회전율을 극대화합니다. LCC는 비행기를 세워두는 시간이 최대한 짧아요. 착륙 후 짧은 시간 안에 청소, 점검, 탑승을 마치고 다시 날아오릅니다. 비행기가 하늘에 떠 있어야 돈이 벌리니까요. 다섯째, 인터넷 직판으로 여행사 수수료를 없앱니다. 라이언에어가 2000년에 도입한 인터넷 직접 예매 시스템이 이제는 업계의 스탠다드가 됐죠. 이 5가지 절감 전략이 합쳐져 기존 항공사 대비 크게 저렴하고 평균적으로는 20에서 50% 수준으로 구매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LCC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1971년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텍사스에서 씨앗을 뿌렸고 1978년 미국의 항공 규제 완화법이 그 씨앗에 물을 줬어요. 1990년대 라이언에어와 이지젯이 유럽에서 꽃을 피웠고 2000년대 인터넷 혁명이 기름을 부었죠. 그리고 2005년 드디어 한국에도 그 불길이 닿았습니다. 생각해보면 LCC가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쓰는 제주도 주말 여행, 오사카 2-3일 여행이 지금처럼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한 변호사의 황당한 아이디어 하나가 법정 싸움 4년을 버텨낸 집념이 결국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하늘을 나는 방식을 바꿔놓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LCC가 편의를 위해 포기한 서비스들, 여러분은 얼마나 아쉬우신가요? 아니면 그냥 싸기만 하면 장땡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